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산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입주민들 자신의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가구가 많은데 경비실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전기 사용료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1,500여 가구가 입주한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초소 9곳에 에어컨 전기 사용료를 분담해봐야 아마 한 가구당 한 달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전기 사용료가 아니겠죠. 나도 못 쓰는 에어컨을 경비 주제에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경비는 그 거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전기세 아끼자고 건널목 신호등을 끄지 않듯이 공동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그 공간의 인적 인프라죠. 나도 어려운데 경비 주제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휴일날 출근하면 억울하잖아요. 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요. 억울해도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왜 물어보신 건가요? 약 올리려고. 자, 오늘 아마 성공하셨네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명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북한과의 전쟁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건데요. MBC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 충돌도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나흘 연속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하루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최근에 이 말전쟁 덕분에 본인이 코너에 몰렸던 러시아 게이트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의 명분도 만들었고 말전쟁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수위 조절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국방장관 모두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공동 명의로 언론 기고문 실어서 눈길 끌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낸 건데요. 평양에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다만 북한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한국의 통일 가속화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불가침 약속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뉴스공장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이게 전쟁으로 갈 일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와요. 미국에서 대부분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내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도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사실로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자기들 대통령이 그랬죠. 네. 일부가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가 아니라 자기들 대통령, 자기 행정부, 자기들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죠. 이건 시민사회에서 혹은 미국의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아니니까 뭐랄까요? 이거 유체이탈 합법이죠. 그런 정보가 없다고 지금 와서 말하면 뭐합니까? 실컷 떠들어놓고.
네, 그래서 전직 국방 및 정보 수장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 비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선택 공간을 좁힌다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고조 발언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자신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던 얘기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불러야죠. 예. 그런 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을 줄여야 된다. 예, 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같은 경우에도요. 더 절제된 언어를 선호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경각심이 이제 미국에서는 저러는데 국내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우리 언론, 보수 언론들도 그랬는데, 이제 머쓱해진 거죠. 예. 미국 내에서도 전쟁 얘기 그만하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 우리 언론이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 전문가가, 우리나라 전직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전직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냐면 우리 땅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쪽에서는 한참 떨어진 거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그렇게 막 화도 내고 난리치고 인터뷰도 하고 외신하고 만나고 성명도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거꾸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땅에서 벌어질 전쟁에 관해서 미국 대통령 말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전쟁 안 날 건데 왜 그러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직 국방장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포털 같은 걸 오늘 아침에 봐도 모바일 버전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한반도 8월 위기설 분수령이다.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전쟁으로 급속도로 시달릴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야기. 북한 전략군이 3년 전 이동식 발사대 100대 미사일 8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중국이 어겨서 대부분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전제로 한 혹은 뭐 미국의 전쟁설에 대한 이야기를 네이버 첫 화면에 쭉 싣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이 메인 화면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를.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4일째 소위 말폭탄 공세 멈춘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 대한 정부나 당 혹은 군의 새로운 위협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대미 위협보다는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북한도 이제 수위 조절하는 것이고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말폭탄을 쏟아낼 때도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 말이 너무 많고 말 줄이라고 얘기 나오고, 이게 뭐 외교적으로도 안 좋고 전술적으로도 나쁘고 이런 비판은 우리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는 이런 뉴스가 뒤덮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네이버 첫 화면에 뒤덮여 있는 거는 대부분 전쟁 위기설에 관한 제목들이에요. 예. 왜 이런 제목들을 뽑나 모르겠어요. 초기 화면에 계속해서. 자, 북한은 그렇고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중국 어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말전쟁을 하는 사이에 관람석은 중국에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압박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요, 오늘부터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데요. 수입 중단 광물에는 석탄을 비롯해서 철, 철광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북한산 수산물 수입도 전면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요, 이번 조치가 지난 5일 찬성표 던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이면을 우리가 해설해 주지 않는데 사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석탄이. 근데 중국은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할 때 얼마까지만 수입한다는 상한선을 두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750만, 연간 750만 톤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수출 상한선을 다 도달했어요, 이미. 예, 제재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제스처예요, 제스처.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트럼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도 제재를 한다고 이렇게, 모양을 갖춘 건데 실제로는 더 수출할 것도 없다고요. 예. 3분의 1이다 아니다 뭐 지금 중국도 압박하고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미 올해치 다 수출했어요. 더 수출하고 싶어도 어차피 수출 못하는 거고 이러다가 이제 1년 있다가 풀겠죠 또. 1년이 아니라 내년이나 뭐 조용히 풀겠죠. 과거에도 짧게 원유 공급도 중단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여하간 다들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말전쟁을 하고 뭐 대북 제재를 하고 이제 석탄도 이제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는 것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별로 의미 없는 조치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탈에 이렇게 전쟁이 임박한 듯한 위기설이 전쟁 위기가 닥친 듯한 뉴스를 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이면을 보도해줘야지. 자, 또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오늘 다 네, 끝났나요? 중국 관련된 뉴스 좀 더 전해드리면요. 중국은 또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이라는 변수가 개입돼 있는데요. 분쟁 지역은 둥랑 지역입니다. 중국과 인도, 부탄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인데요. 이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로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이 심화돼서 양국군이 2달째 대치 중입니다. 저희 한번 다뤘었죠. 예. 중국과 인도의 그 국경 분쟁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더 넓다고 해요. 예. 맞닿고 있는 데가 워낙 넓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넓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인도를 지원하는 거죠. 예. 중국의 어떤 군사적 확장 혹은 뭐 지금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도에 계신 그 특파원하고 통신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한 결과 그 지역은 겨울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예.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겨울 되면 다 끝날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어쨌든 이것도 좀 힘겨루기죠. 예. 근데 사실 인도가 군사 대국이에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은 군사 대국이고 인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인도도 핵 보유국이고요. 인도가 군사 대국 4위입니다. 4위. 중국이 3위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예요. 인도는 핵무기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사실 무기도 굉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전쟁을 하면 여기서 세계전쟁이 되는 거죠. 위기가 정말 고조되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이 전면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중국과 인도가 전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는지를 좀 해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걸 해설해 주는 뉴스는 없네요. 어쨌든 전쟁으로는 안 간다, 여기도. 라고,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회에서는 국방이 열렸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소한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배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 북한이 실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얘기는 임시 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아직도 임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일부러 늦추는 것도 있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하는 거라고 못 박아뒀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7차 실험 때문에, 미사일 실험 때문에 임시 배치를 하라고 한 상태인데 그 임시 배치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개혁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민간인 3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댓글 외곽팀을 운영했던 팀장 30명의 신원을 확인한 건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서 바로 수사 의뢰할 전망입니다. 30명밖에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뭐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꼭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몇 차례 계속 언급했습니다만은 개신교단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개신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고, 혹은 개신교 목사 일부, 가 관련된 듯한, 어느 정도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듯한 정황은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다. 아이디부터 그렇고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도. 사실 이 종교단체 혹은 뭐 종교인들까지 확대되면 이건 뭐 또 다른 양상이거든요. 민간인들, 뭐 전직 군인들 이런 분들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단체가 여기 개입해서 같이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죠. 하지만 꼭 짚어봐야 된다. 자, 아직도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몇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넘겨받은 검찰은 4년 만에 댓글 사건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달 말 선고가 예정된 원 전 원장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말전쟁 덕분에 본인이 코너에 몰렸던 러시아 게이트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의 명분도 만들었고 말전쟁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수위 조절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뭐 국방장관 모두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공동 명의로 언론 기고문 실어서 눈길 끌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낸 건데요. 평양에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다만 북한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한국의 통일 가속화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불가침 약속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뉴스공장에서는 뭐 사태 초기부터 이게 뭐 전쟁으로 갈 일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산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입주민들 자신의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가구가 많은데 경비실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전기 사용료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1,500여 가구가 입주한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초소 9곳에 에어컨 전기 사용료를 분담해봐야 아마 한 가구당 한 달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전기 사용료가 아니겠죠. 나도 못 쓰는 에어컨을 경비 주제에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경비는 그 거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전기세 아끼자고 건널목 신호등을 끄지 않듯이 공동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그 공간의 인적 인프라죠. 나도 어려운데 경비 주제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휴일날 출근하면 억울하잖아요. 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요. 억울해도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왜 물어보신 건가요? 약 올리려고. 자, 오늘 아마 성공하셨네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사령탑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명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북한과의 전쟁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건데요. MBC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 충돌도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나흘 연속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하루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최근에 이 얘기가 막 나와요, 미국에서. 대부분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내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도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사실로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자기들 대통령이 그랬죠. 네. 일부가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가 아니라 자기들 대통령, 자기 행정부, 자기들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죠. 예, 이건 뭐 시민사회에서 혹은 미국의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아니니까 뭐랄까요. 이거 유체이탈 합법이죠. 예, 그런 정보가 없다고 지금 와서 말하면 뭐합니까. 실컷 떠들어놓고. 예. 네, 그래서 전직 국방 및 정보수장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 비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선택 공간을 좁힌다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고조 발언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자신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던 얘기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불러야죠. 예. 그런 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을 줄여야 된다. 예, 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같은 경우에도요. 더 절제된 언어를 선호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경각심이 이제 미국에서는 저러는데 국내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우리 언론 보수 언론들도 그랬는데 이제 머쓱해진 거죠. 예. 미국 내에서도 전쟁 얘기 그만하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